세변에는 1차함수부터 보니까 안 그럴 거고 일반적으로 삼각형부터 보는 학교들은 지금부터 시작하면 닮음의 조건까지 삼각형부터 닮음의 조건까지가 일반적인 중간고사 범위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요번에 오늘 닮음의 조건까지 끝낼 거고 그거까지 얘기하면은 이제 책이 중간고사 준비는 끝난 거고요. 그렇다고 끝날 건 아니고 어쨌든 우리는 한 바퀴 돌아 도형을 다 보겠다고 했으니까 닮음을 싹 끝낸 다음에 2학년 2학기 과정평가 한번 보고 과연 이 인간들을 3학년 1학기반을 구성해도 되는지 확인 한번 해보고 문제는 너네가 2학년이라는 건데 어떻게 생각해? 응? 2학년인데 2학년 것만 계속 할 수는 없잖아. 3학년 때도 중학교 3학년 것만 하고 고등학교 1학년 때 고등학교 1학년 것만 할 거야? 그럴 수는 없잖아. 아니 너네 3학년 되면은 3학년 올라가기 전에 무조건 3학년 끝내야 돼. 특히나 3학년 1학기가 어떻게든 끝내야 돼. 3학년 올라가기 전에. 그래야 3학년 때 고등학교 거를 시작을 해볼 수가 있어. 그러니까 이번 학기에 3학년 1학기를 못 끝내면 겨울방학 시작할 때 3학년 2학기를 못 들어갈 거고 3학년 2학기를 끝내야지만 너희들이 뭘 할 거냐면 겨울방학 때 겨울방학 지나서 3월달에 고등수학을 시작을 해볼 수 있겠죠. 3월달에 고등수학을 시작을 해야 졸업할 때까지 고등학교 1학년 수학이 끝나는 상태에서 학교를 가게 될 거란 말이죠. 그러니까 너희는 꼭 3학년 1학기를 올라가기는 하셔야 되고 뭐 주영이 사실 뭐 안 해도 돼. 안 해도 되는데 사실 이번에서 주영이가 제일 잘하잖아. 문제는 이제 2학년 시기들은 공부를 좀 더 어떻게 1학년이 제일 잘해. 슬퍼 진짜. 아유. 자 오늘 숙제가 있었고요. 숙제는 이제 두 가지였죠. 프린트가 있었고 그 다음에 책이 있었습니다. 혹시 프린트에서 주영아 먼저 질문할 거 있냐? 프린트 몇 문제 안 되니까 이것부터 먼저 공부하자. 오늘 프린트 줬던 거는 평행사변형부터 여러 가지 나왔던 거죠? 맞지? 뭐 있니? 28번 모두 다 평행사변형이다 라고 얘기를 했죠. 그렇지? 그러니까 지금 뭐냐면 28번? 아니구나 28번 왜 얘기했구나. 형사 ABCD에서 CAD의 이등분선이 BC에 만나는 이거? 네. 그래서 우리는 숙제를 줬던 28번보다 프렌트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는 거고 형사가 이렇게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이렇게 잘라서 이 녀석이 가게 이등분선 이쪽으로 뽑았고 그래서 만나는 선이 이렇게 나온다. 그래서 그림이 여기 잡혀있고 여기가 48도 그 다음에 여기가 71도 여기는 뭐냐 이렇게 되어 있는 건데 당연히 평소에 대한 거니까 얘가 여기 있으면 여기가 X인 거 아니야? 여기도 X고 맞죠? 그러면 얘가 이등변일 거고 여기 79도잖아. 응? 안 그래요? 뭘 물어보고 그래? 28번에 다 애매하게 나온 건 맞네. 계산하면 이제 119도니까 플러스 2x가 180도 x는 30.1도 30.5도 그래 되겠네. 문제를 못 봤구나 제대로. 그림이 눈에 안 들어오면 사실 잘 안 들어올 때가 있긴 한데 그렇게 어려운 문제는 아니었건만. 또 다른 거 있어? 주영아 근데 사실 22번하고 똑같은 문제잖아. 그림을 뒤집어서 그려놨는데 다른 거 없어? 세븐이는 혹시 프린트 풀어봤어? 안 풀어봤지 또? 에이 뻥치지 말고. 진짜 10번까지 풀었어요. 근데 10번까지는 모르는 건 없었고? 프린트 다 풀어온 사람 풀어왔어? 네.
답을 답지가 두 개니까 답지를 줄게 한번 봐봐. 실제합니다. 하나 더 있어. 어디 있더라. 알겠다. 일찍 다니란 말이 재밌다. 그리고 오늘은 평행선과 달봉을 해야 되는 거죠. 그나저나 이거 중앙에 또 뽑아줘야 되는데 평행선 같은 거구나. 페이지부터 시점 다 했어? 질문할 거 있어? 뭐 있겠지? 3번이요. 80. 잠깐만. 80, 81, 83에서 85. 주영이가 색이 좀 달라서 80에서 81, 83에서 주영이 거 아예 그 수업할 거 아예 뽑아놓을 거야. 그 다음에 몇 번? 3번? 7번이요. 7번. 네, 프린트 7번구나. 야, 왜, 뭐. 평선 넓이가 141이라고 했잖아. 그러면, 우리가 지금 이렇게 그려서, 대충 그려도 이거 쉬운 줄 알지. 그냥 대충 그려도. 이렇게 돼가지고 뭐라고 했어? 얘하고 이 친구들이고 두개 합치면 얼마가 돼야 돼? 70 돼야 되는 거 아니야? 맞아? 근데 지금 뭐라고 했냐면 PAB랑 PCD 즉 이 녀석하고 이 녀석의 넓이가 4대1이니까 얘가 4S고 얘가 S면 OS가 70이니까 S가 14 아니야? 됐어? 너한테 물어보는 건 4S의 넓이의 문제의 값이니까 56이잖아. 이거를 질문할 거라고 또 뭐 있어? 다른 거 빨리. 시간 없어? 없어요. 없어? 세비도 없어? 자, 책들은 정리하고 있어. 네. 일단은 영상을 좀 찍을 거라 책을 정리하면 좀 이따 확인할게. 잠깐만. 여기는 개념국에 애들
여기서부터는 복습을 하더라도 차라리 그냥 다시 보는 게 나을 것 같아. 이거 보도록 하고. 자, 우리는 책은 몇 페이지를 보셔야 되냐면 63페이지. 평행선과 넓이부터 이제 우리 정리 다시 하셔야 되는 상황이죠. 봐봐, 63페이지 거예요. 그래서 평행선과 넓이에 대해서 오늘 다시 얘기를 한다라고 얘기를 하면 우리가 하고 싶은 얘기는 평행선이 이렇게 그려져 있으면 이 평행선 사이에서 이렇게 그려져 있는 삼각형과 이렇게 거려져 있는 삼각형 A, B, C 삼각형과 A 프라임 BC 삼각형은 밑변의 넓이 값하고 높이 값이 같기 때문에 넓이가 같다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근데 사실 여기서 더 중요하게 보는 건 이거죠. 삼각형 ABC하고 삼각형 A 프라임 BC가 같기 때문에 됐니? 우리는 삼각형 ABP와 삼각형 A 프라임 PC의 넓이, 즉 이 색칠된 부분의 넓이의 값이 같습니다가 더 자주 사용됩니다. 자주 사용되기보다는 어려운 문제는 쟤 때문에 힘들어져. 사실 얘네가 같은 거야, 넓이 값이. 알겠어? 그래서 보통은 이게 이제 어떤 형태로 나오냐면 평행사 변형이 있는데 그 다음에 뭐 여기에 이제 이렇게 그려져 있고 간지러워. 뭐 이런 식으로 그려져 있는 거죠. 이렇게 그려져 있고, 이렇게 그려져 있고. 문제를 풀려고 하면 막 얘네들의 길이가 나와 있어. 문제에서는 여기의 넓이 값을 구하라고 얘기를 했어. 됐어? 여기에 넓이 값을 구하라고 얘기를 했는데, 너네가 문제를 풀어보면 이 새끼밖에 못 구하겠어. 얘를 구할 수는 있겠어. 근데 보통은 이제 얘네들 문제를 풀어가지고 하는데 이쪽을 구할 수 있는 건 너네가 아무짝에도 쓸모없다고 생각한단 말이지. 근데 애초에 여기를 물어보는 것 자체가 여기의 넓이를 구하라는 소리랑 같은 말이라는 거야. 알겠어? 됐니? 또 내신 문제에서 좀 어렵게 나온다. 사실 되게 어려운 얘기는 아니야. 되게 어려운 얘기는 아닌데 이 두 부분의 관계성에 의해서 넓이 값이 나올 수 있다는 거는 알아두셔야 돼. 알겠지? 그래서 요거 하나 알아두시고 그 다음에 요거 나오면 내가 맨날 그려줬던 그림이 하나 있었어. 그래서 평사 그림을 이렇게 하나 그렸어요. 그리기 귀찮네. 그리고 에헤이 혼났어. 아니 그게 엉망됐다. 그냥 이해 좀 해줘요. 너무 작은가? 조금 너무 저희가 울퉁불퉁해서 전혀 그렇게 안 보이네요. 그래서 얘랑 이제 평행하다 이렇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그렇지? 그래서 우리가 막 여기다가 선들 겁나 이렇게 썼죠. 이렇게도 긋고 이렇게도 긋고 이렇게도 긋고 이렇게도 썼어요. 그래서 A, B, C, D, E, F 이렇게 얘기를 해서 우리는 우리가 이제 삼각형 AB라고 하는 녀석과 그 다음에 삼각형
AB라고 하는 녀석은 AD라고 하는 녀석하고 B가 평행하기 때문에 넓이 값이 같다 라고 얘기를 했었고, 맞아? 그 다음에 삼각형 DB라고 하는 녀석과 삼각형 DBF는 마찬가지로 BD하고 EF가 평행하기 때문에 넓이 값이 다시 같아진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 됐니? 그 다음에 삼각형 자 DBF는 삼각형 DAF 그래서 이제 DF라고 하는 것하고 AB가 평행하겠다 얘네가 같다라고 얘기를 해서 쓴 보면은 결국 얘하고 얘가 같고 얘가 같고 얘가 같으니까 4개가 이제 딱 잡히기 때문에 이 문제에서 맨날 물어 넓이가 다른 하나 구하라고 하는 문제가 잘 출제됐다고 얘기했었죠. 됐어? 그래서 이런 것들도 이제 이해를 좀 하셔야 됩니다. 자, 그래서 이걸 갖고 또 이제 하나 또 얘기하는 것 중에 생각이 안 나네. 적어도 있는데 뭐 이런 문제도 있었고요. 이렇게 그려져 있는 사각형이 있으면 됐니? 이렇게 사각형이 있으면 얘네가 여기다가 이 선을 그리고 이 녀석에 대한 평행선을 이렇게 그려서 우리는 여기를 연결하여서 우리가 사각형 A, B, C, D라고 하는 새끼가 있는데 이 사각형 A, B, C, D라고 하는 녀석은 여기를 이렇게 연결해서 여기 2라고 얘기하면 삼각형 ABE의 넓이가 더 같다라고 하는 것들도 사용을 했었습니다. 됐어? 그래서 이제 시험 문제에 나오는 곧 중학교 이제 시험을 볼 거라서 교과서에서 이런 문제도 사실 있어요. 이렇게 되어 있어서 이런 형태의 같이 있는데 같이 A라고 하는 사람과 B라고 하는 사람의 반의 모양이 이따위로 생겼어. 좀 너무 이쪽 같다. B만 너무 작잖아. 이렇게 생겼어. 됐니? 그래서 모양을 이쁘게 정리를 하고 싶어. 뭐 어떻게 할 거냐? 라고 얘기를 하죠. 그래서 이때는 어떻게 한다? 여기다가 이 두 점 연결하시고 그 다음에 이 두 점을 연결한 이 녀석과 평행한 선을 여기다 이렇게 서서 됐니? 여기를 이렇게 잘라주면 A와 B가 거의 직사각형에 가까운 모양으로 바뀌게 되죠. 이해돼? 이 삼각형의 넓이 값하고 이 삼각형의 넓이가 같기 때문에 얘네들 모양을 똑같이 맞출 수 있다. 똑같이 맞춰주는 건 아니겠지. 어쨌든 직사각형에 가까운 모양으로 만들어줄 수 있다라고 얘기할 수 있다는 거죠. 여기서 이제 그 사각형의 성질까지 이용을 하시면 이런 얘기도 할 수 있어. 이렇게 그리면 설명하기 좀 어렵고요. 만약에 이렇게 돼 있다. 이쪽으로 거놨어. 이렇게 거놨을 때 이 녀석을 이용해서 다시 사각형을 직사각형을 만들고 직사각형은 대각선의 중점이 서로 길이가 같다라고 했고 이 녀석을 수직하게 이렇게 자르면 좌우 대칭형으로 잘리죠. 그럼 결국은 요만큼이 A 이만큼이 B가 가질 수 있는 가지 크기예요. 이런 식으로까지 얘기할 수 있습니다. 서울권에서 논술형 문항으로 나온 적이 있어요. 그래서 여기는 안 나와. 옛날에 제일 처음에 2015 교육과정 제일 처음 2009 교육과정 저 1세대 때 뭘 하라고 했었냐면 서술형 말고 논술형을 문제를 내라고 교육청에서 권고를 했었어요. 그때 한 번 나왔습니다. 뭔가 논술형의 선생들이 뭔가 머리를 쥐어짜서 논술 같은 문제를 내겠다고 했을 때 한 번 나왔던 거고요. 사실은 지금 이제 평행선의 성질과 직사각형의 성질을 두 개를 이용해가지고 정확하게 직사각형을 두 개로 자를 수 있어요. 그래서 그거에 대한 문제가 한 번 나온 적이 있었습니다. 근데 굳이 여기서 직사각형까지 안 가시고 이거 해도 세면은 없어요. 원래 이게 평사거든요.
평사도 대각선의 중점이 서로 이등분하고 평행사변형의 그 대각선의 교점을 지나가는 선분을 걷을 때 무조건 얘네들은 똑같은 모양으로 잘립니다. 됐어? 그래서 그 녀석의 중점을 갖고 잘라도 똑같이 만들어져요. 그림이 안 그려져. 그렇게 푸는 경우. 알겠지? 그래서 이런 얘기까지 얘기를 좀 해보도록 할게요. 자, 그러면 이제 필수 문제로 넘어가서 자, 오른쪽 그림 AD와 BC가 BC가 평행한 사다리꼴 ABCD에서 두 대각선의 교점을 오라고 할 때 다음 중 옳지 않은 것을 모두 고르라고 했어요. 결국은 또 사다리꼴 자체가 한 쌍의 대변이 평행한 사각형이다 보니 여기서 이렇게 긋게 되면 여러 개의 넓이가 같은 애들이 계속 등장할 수밖에 없겠죠. 근데 이렇게 생각하고 문제를 풀면 되게 단순하죠. 얘랑 같다면 나비넥타이는 항상 같은 거야. 이 생각을 하고 잘 봐봐. 자, ABC랑 DBC야. ABC, DBC 색깔 같은 거에 그치? 색깔 같은 녀석에다가 뭐 하나 공유하고 있지? 넓이 당연히 같아야겠죠. 그치? ABD 그 다음에 ACD 마찬가지로 색깔 같은 거에다 한 색이 공유하고 있죠. 그 다음에 ABO, DOC 이건 지금 같다고 얘기를 했고 AOD랑 DOC랑 다르죠? ABD와 OBC랑 같은 이유가 없어요. 지금 여기서는 길이 B를 주면 생각을 해봐야 돼. 길이 B를 주면 같게 만들어지는 경우도 생길 수 있습니다. 근데 지금 그런 거 없단 말이죠. 볼 필요가 없어요. 그리고 사실 ABD랑 BOC 같게 만들기 굉장히 어려울 거예요. 왜냐하면 얘가 짧고 얘가 길죠. 그러면 A, B, O에 비해서 B, O, C가 훨씬 더 넓이가 넓을 수밖에 없는데, 그치? A, B, O에 비해서 A, O, D는 이 길이가 짧기 때문에 얘네들은 이것보다 작은 넓이 값을 갖게 돼요. 이거 두 개 합친다고 해도 이걸로 될 가능성은 되게 힘듭니다. 쉽진 않아. 비율 맞추는 게. 자, 그 다음에 필수 문제 2번은 지금 그림이 딱 얘가 그려져 있네요. 얘가 그려져 있는데 이름이 좀 다르고요. 여기 자리에 이 써 있고요. 이렇게 써야 되지? 필기 자체를 줄 거예요. 얘 자리에 지금 현재 이 써 있고, 여기 자리에 C 써 있고, 여기 자리에 D 써 있고, 그 다음에 P구나. 이 자리에 P 써 있고, D는 똑같은 데 써 있는. 자,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그래서 제일 처음에 AED와 ABC가 같다. AED와 AEC가 같다. 자, 노란색이 평행하니까 당연히 같겠죠? 그 다음에 ACD와 DEC가 같다. 자, AED하고 ACD하고 DEC하고 같겠지 당연히? 말이 대가 이상하다. 이렇게 생긴 녀석하고요, 이렇게 생긴 녀석이니까 당연히 같아야 될 거예요. 그 다음에 APD, PC, APD, PC. 우리가 아까부터 얘기하고 있는 이 나비넥타이 모양이잖아. 여기 나비넥타이, 이 모양들은 여기가 당연히 같아야 된다고 얘기를 했어요. 그 다음에 AP, 요 밑에 있는 녀석이네요. 그 다음에 PCD, 위에 있는 녀석이네요. 다른 것 같아요. 같을 수도 있어. 직사각형은 사실 같을 거야. 이 모양이 직사각형 모양이면 같을 수도 있고 평상 모양이면 같을 수도 있는데, 즉 AD와 이 C가 평행하면 같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 얘기가 없거든요. 그렇게 되고 ABC하고 ABED하고 아니 넓이값이 같다. 이건 맞죠? ABC와 ABED 다시 이 얘기하고 있는 거죠. 우리 아까 얘기했던 거랑 꼭지점 위치만 좀 바뀌었고요. 그럼 요거 하시면 될 거고, 필수 문제 3번입니다. 필수 문제 3번에 대한 얘기를 하는데, 필수 문제 3번에 보시면 피타고라스의 정리에서 유클리드의 그 증명 방식에 대한 게 나와 있어요. 한번 수업 시간에 했었죠?
내가 간단하게 지금 다시 한번 정리만 하면 얘를 얘부터 보면 어떻게 해? 직사각형부터 그려야 되는 거야. 직각삼각형. 자, 라이브로 바로 그리면서 얘기할게요. 우리는 뭐라고 했었냐면 제일 처음에 이렇게 그래서 여기 있는 요 삼각형 있죠. 요 삼각형하고 이건 어떻게 된다고 했냐면 여기 있는 이렇게 그리고 있는 요 삼각형의 넓이 값이 같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치? 노란색과 빨간색, 파란색으로 이제 삼각형의 넓이 값이 같아요. 그 이유는 뭐라고 했었냐면 지금 여기 있는 AC랑 이 B가 평행해서 왔죠. AC랑 이 B가. 자, 그래서 이제 이거 문제를 풀면서 같이 볼 거예요. 한 방에. 이렇게 돼 있고, A, B, C를 얘는 여기다 써놨네. A, B, C를 써놨네. 이거 이렇게 평범하지 않게 써놨어. 그치? 그 다음에 이 상태에서 우리는 뭐라고 했었냐면 지금 요렇게 돼 있는 녀석하고 그 다음에 여기를 파란색으로 이렇게 표시를 해서 얘를 여기를 연결해서 빨간색, 노란색, 파란색, 빨간색, 노란색, 파란색의 이 삼각형의 넓이가 합동으로서 같다라고 얘기했었죠. 됐니? 합동으로서 같다고 얘기를 했고 그렇게 얘기를 하게 되면 결론적으로 우리는 여기에다가 이렇게 표시를 해서 흰색에 파란색 일부로 되어 있는 요 직사각형의 넓이 값하고 여기 있는 빨간색, 노란색, 파란색으로 되어 있는 이 삼각형은 AF랑 CL이 평행하기 때문에 넓이 값이 같을 거예요. 라고 얘기를 했었습니다. 그치? 그래서 우리가 요거를 A, B, E와 같은 거 얘기를 해보면 결국은 제일 처음에 삼각형 CD CA 요 녀석이 있었죠? 요 녀석이 뭐랑 같은 거야? 삼각형 BEA랑 같은 거고. 그치? 왜? CB랑 EA가 평행하니까. 됐어? 그 다음에 삼각형 BEA는 삼각형 FCA랑 SAS 합동이었고요. 됐어? 그 다음에 삼각형 FCA는 삼각형 FLA랑 넓이가 같았었고 AF라고 하는 녀석과 CL이 평행하기 때문이죠. 자, 그러면 이제 사실 이 녀석 넓이 값은 이쪽에 있는 넓이 값이니까 삼각형 CDE랑도 같은 거라고 얘기할 수 있을 거고 여기는 이것도 마찬가지로 이 반으로 작은 녀석이기 때문에 밑에 있는 삼각형 LFM하고도 같기 때문에 이 관계성에 의해서 너희들은 넓이 다른 거 하나를 물어보는 문제 같은 데는 하겠죠, 보통. 그래서 거기 있는 애들 보기를 다 찾아보시면 ACE 여기 있죠, 1번. 그 다음에 ABC는 없고요. AFC 여기 있죠. 뭐 여기도 있고 여기도 있지만 어쨌든 2번 이렇게 되는 거고 그 다음에 AFL 여기 있죠. 3번. 그 다음에 LFM 여기 있네요. 4. 얘가 4번이구나. 얘가 4번이고 얘가 3번이고 여기가 5번이죠. 그러면 이렇게 보시면 여기 보시다시피 2번은 없어요. ABC는. 그래서 2번이 답입니다. 자, 그래서 문제에서 사각형 A, C, D, E가 같을 때 삼각형 AFL의 넓이 값을 구하라고 했는데 우리 뭐라고? 여기 있는 정사각형의 넓이랑 여기 밑에 있는 직사각형의 넓이 값이 같다는 거 얘기했던 거였죠?
근데 우리는 이 직사각형의 넓이의 절반 값을 물어봤어요. 그러니까 여기 위에 있는 정사각형의 넓이의 절반 값을 주시면 돼요. 32입니다. 됐습니까? 자, 옆으로 넘어가서요. 삼각형과 넓이라고 하는 걸 하고, 그 다음에 우리가 얘기를 하고 싶은 건 지금 뭐 한다? 삼각형과 넓이에서 얘기를 하고 싶은 거는 우리가 윗변의 길이비가 넓이비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되어 있으면 삼각형 ABD와 삼각형 ADC의 넓이비는 m 대 n이요. 이렇게 얘기를 한다는 겁니다. 됐어요? 이해돼? 그래서 이런 얘기를 우리는 알 수 있다라 정도만 알고 계시면 될 거고, 그거 갖고 문제를 풀어볼 거예요. 필수 문제 4번과 5번입니다. 우리가 11시 반까지 수업하면 되는 거죠? 좀 되게 항상 시간에 쪼들리는 느낌이라 시계를 자주 보게 되네요. AFC, FC 2대1, BQ, QC 2대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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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대1. 자, 이렇게 되어 있고요. 문제에서 삼각형 ABC가 지금 뭐라고 했냐면 30m 라고 얘기를 했죠? 됐습니까? 그래서 여러 번 잡아야 돼. 이 문제를 편하게 풀려고 하면 여러 번 잡을 수밖에 없어. 알겠지? 어떻게 하냐면 되도록이면 작은 쪽부터 하나씩 잡아봐요. 지금 여기서 넓이 값이 제일 작을 거라고 예상되는 건 이제 QC가 제일 작아 보이죠? 맞아? 그래서 여기 있는 부분, 얘를 지금 보면은 이렇게 자른 다음에 다시 잘랐으니까 이 새끼 제일 작을 거야. 그래서 이쪽 부분에서부터 생각을 해서 뭐라고 할 거냐면 제일 처음에 이 녀석의 넓이를 뭐 이제 A라고 얘기를 하고 이 녀석의 넓이를 2A라고 할 거예요. 왜냐면 이 길이 값이 뭐라고? 2대 1의 비율을 갖는다고 얘기를 했으니까. 됐니? 근데 이 길이 값이 또 뭐가 될 거냐면 1대 2의 비율을 갖는다고 얘기를 했죠. 됐니? 근데 여기가 3A니까 불편하더라 이거죠? 왜? 오늘 여기 1.5A잖아. 맞아? 세빈아? 그래서 뭐한다? 2배 뻥튀기 해주겠다. 4K 2K 하시면 여기가 뭐가 되면 돼? 3K가 되면 되겠더라 라는 거죠. 됐어? 이렇게 해놓고 나면 이제 문제풀이 끝났죠. 왜? 우리 다 더하면 9K가 36 K는 4야. 그럼 문제에서 물어봤던 제 1번은 AQC AQC의 넓이 값이니까 6K에 대한 걸 물어본 거고 24점. 그 다음에 2번에 써있는 PQC를 물어본 건 여기를 물어봤고 2K에 대한 걸 물어봤으니까 넓이 값이 당연히 8일 거야. 이렇게 풀면 끝이야. 됐어요? 그래서 작은 쪽부터 넓이를 잡아서 너네가 정수 형태의 넓이비를 갖도록 해주시는 게 제일 편합니다. 알겠지? PPPC 2대 3. 뭐 얘도 마찬가지죠.
이렇게 그려져 있고 여기 이제 구하는 건데 이게 지금 길이가 뭐라고 해요? BPC 이거라고 했잖아. 그러니까 여기가 우리는 뭐라고 하냐면 2A, 3A 그러면은 3A, 5A는 맞아? 그럼 문제에서 이제 이 녀석을 갖고 전체 넓이 값이 얼마 되면 10A일 텐데 이 사각형 ABCD의 넓이 값이 문제에서 얼마라고 했냐면 70이라고 줬다는 거죠. 그럼 A는 10이야. 그럼 삼각형 APC의 넓이 값을 구하니까 3A의 값을 구하면 되겠고 21이면 되겠죠. 됐을까요? 자, 그러면 개념북은 여기를 정리를 다 해보셔야 되는 거고 우리 넘어가서 오늘 도형의 닮은 도형까지 얘기를 할 거고 목표로 하는 거는 조건까지 얘기를 할 겁니다. 삼각형의 직각삼각형의 닮음은 모르겠다. 직각삼각형의 닮음까지는 모르겠는데 직각삼각형 닮음까지는 오늘 보충 페이지에 넣어놓지는 않았어요. 아, 이거 참 뽑지도 않았네 이것도. 젠장! 언제 뽑지 이것도? 몰라. 어쨌든 직각삼각형 닮음까지 넣어놨구나. 자, 계속 얘기해봅시다. 얘는 다 지우고 이제 우리가 도형의 닮음이다 라고 하면 한 도형을 다른 도형의 한 도형 확대 또는 축소하여 다른 도형이 겹쳐질 때 이 두 도형을 닮음이라고 얘기를 하고 기호로는 시뮬러라고 하는 녀석의 첫 글자를 따서 삼각형 ABC랑 삼각형 DF가 닮음입니다. 이렇게 표시한다라고 얘기를 했어. 그치? S 시뮬러를 옆으로 눕혀놔서 S 옆으로 눕혀놓는다라고 얘기를 했었고 얘네들은 무슨 성질을 갖고 있냐면 대응 변의 길이가 길이 B가 일정하고 근데 이 대응 변의 길이 B가 일정하다라고 하는 이 대응변의 길이 B를 우리는 닮음비라고 계속 부르고 있습니다. 됐나요? 이해돼? 그래서 대응변의 길이 B는 닮음비고 얘네들은 항상 일정하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자, 그리고 대응각의 크기가 항상 똑같고요. 됐니? 그래서 우리는 요 얘기에서 이제 이런 얘기를 하죠. 우리가 삼각형이 닮음이다 라고 얘기를 하게 되면 결국은 길이비가 항상 일정하기 때문에 평면 도형뿐만 아니라 입체 도형이 되시면 입체 도형의 경우에는 얘하고 얘가 닮음이면 여기 있는 A, B, C, D, A 프라임, B 프라임, C 프라임, D 프라임이 대응 변일 텐데 이 대응하는 면의 형태도 서로 닮음이다. 됐니? 그러니까 모서리의 길이비가 뭐가 될 수밖에 없냐면 닮음비가 될 수밖에 없다. 그러면 이 모서리의 길이비들이 모두 다 일정하다라고 얘기를 하게 된다는 거죠. 됐니? 그러면 이런 식의 얘기를 하게 되다 보니 무슨 얘기를 할 수 있냐? 지금 얘와 얘의 길이비가 m 대 n이면 됐니? 우리가 m 대 n이라고 하는 건 길이값을 똑같은 수로 나눠서 최대 분역수로 나눠서 가장 간단한 길이 b로 쓴 거잖아. m 대 n이라고 하는 거. 그러면 여기에다가 어떤 수를 곱하면 이게 mk가 되실 거고 얘가 nk가 될 거고 맞지? 맞니?
얘네 만약에 높이 값을 계산한다면 이 높이도 닮음일 테니까 이 녀석이 MH가 될 것이고 여기도 NH가 되겠죠. 됐어? 그러면 두 도형의 넓이 자체가 2분의 1 M제곱 KH고 이쪽에 있는 녀석은 2분의 1 N제곱 KH니까 결국 얘네들 비율을 따지면 M제곱 대 N제곱이 되더라는 거죠. 됐어? 같은 이유에서 얘가 M 대 N이면 얘가 MA면 얘가 NA가 될 거고 MB면 NB가 될 거고 MC면 NC가 될 거라. 됐어? 얘네들의 건널비를 계산하라고 하면 얘네들은 M제곱에 AB, BC, CA의 2배가 얘네의 건널비일 거고 맞아? 얘네의 건널비를 계산하면 2배 N제곱에 AB, BC, CA가 될 거고 그러면 얘네들의 건널비 비율도 똑같이 우리는 뭐라고 할 거냐면 M제곱 대 N제곱이다 라고 얘기할 수 있다는 거죠. 됐어? 부피로 보게 되면 이 녀석의 부피 값은 M 세제곱 ABC고 이 녀석의 부피 값도 N 세제곱 ABC니까 부피비를 본다라고 하면 M 세제곱 대 N 세제곱이 되는 거야. 됐어? 그래서 너네가 닮은 B라고 하는 건 됐니? 길이에 관한 거고 이 녀석에 대해서 M 대 N의 비율을 갖고 있으면 그 두 관계의 넓이 B에 대한 거는 M제곱 대 N제곱이고 이 녀석에선 건널비도 결국은 넓이니까 똑같이 적용을 받을 것이며 됐니? 그 다음에 부피비는 M 세제곱 대 N 세제곱이 된다라고 하는 얘기를 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렇지? 그러면 요 내용을 갖고 우리는 뭐 할 수 있냐? 76페이지부터 시작해서 78페이지까지를 풀어볼 수 있죠. 근데 76페이지 필수 문제 1번은 너무 해서 그냥 안 할 거야. 그냥 패스해. 내가 알아서 하시고. 필수 문제 2번부터 볼 겁니다. 간단한 걸 굳이 하고 있어. 그래서 사각형 ABC하고 사각형 EFGH가 닮음이라고 표시가 되어 있고요. 닮음비를 쓰라고 했는데 ABCD랑 EFGH니까 BC의 대응변이 FC가 되는 게 맞죠? 써있는 기호대로 보시면 되거든. 그래서 기호 순서대로 읽으면 FG가 맞을 거고 그러면 4대 6이니까 2대 3이라고 써야겠죠? AB의 길이를 쓰라고 했으니까 우리는 닮음비를 2대 3이라고 얘기했는데 이게 작은 삼각형에선 AB가 되는 거고 큰 삼각형에선 EF가 되는 거죠. EF의 길이가 지금 문제에서 아마 4라고 나왔구나. 4라고 나와 있는 상황이니 AB의 길이 값은 3분의 8이겠죠. 됐니? 자, 얘네가 닮으면 대응과의 크기가 같다고 했었지? 그럼 각 D는 각 H랑 같을 거고 각 H의 값은 100도거든요. 됐어? 남이 이해돼? 그래서 D, H가 100도니까 D도 100도가 됐던 거였죠. 필수예제 3번으로 갑니다. 필수예제 3번으로 가게 되면 AB랑 A', B'의 길이비를 보면은 얘네가 뭐가 되는 거야? 닮은비를 볼 수 있는데 AB는 4, A', B'은 6, 닮은비는 2대 3이죠. 맞아? 자, 그 다음에 닮은비가 2대 3이니까
10으로 써보면 이제 이번 문제를 풀겠습니다. x대 12하고 5대 y랑 모두 2대 3의 비율을 가지셔야 되는 거죠. 여러분 x는 이렇게 계산하시면 4분의 24니까 x의 값은 8. 이렇게 계산하면 y는 2분의 15니까 바꿀 수가 없네요. 2분의 15로 이렇게 될 겁니다. 그치? 여기까지 얘기하면 닮음도 이제 일단은 1달러 죠 하고 싶은 얘기는 이제 마지막에 닮음 조건에 대한 건데 6번도 있네. 필수 문제 4번 7번 왜 이렇게 많아? 그지 같은 게. 아휴 힘들다 힘들어. 자 그냥 봅시다. 필수 문제 4번도 있네요. 넓이 비하고 이제 부피 보고 싶은가 본데 A, B, C랑 D, F의 닮은 비는 당연히 4대 8이니까 1대 2일 거고요. 그치? 자 둘레 길이도 결국은 뭐야? 둘레 길이 B라고. 됐니? 어쨌든 길이니까 길이 B는 일정한 거야. 그게 닮은 비랑 같은 거고. 지금 그래서 문제에서 말하는 길이 B가 16이면 닮은 비가 아까 전에 1대 2라고 했으니까 큰 새끼는 32가 돼야 되는 거죠. 그렇죠? 닮은 비가 1대 1이니까 넓이 비는 1대 4가 돼야 되는 거고 1대 4인데 작은 녀석이 6이야. 그럼 큰 녀석은 4배에서 24가 돼야 될 거고 이렇게 되겠지? 됐니? 자, 필수 문제 8번으로 갑니다. 자, 두 삼각기 중에 닮은 비를 물어봤어요. 길이가 써있죠. 3대 4라고 3cm, 4cm 써있으니까 필수 문제 5번에 닮은 비는 3대 4 됐어? B의 건널비가 32일 때 A의 건널비다 라고 얘기를 했는데 지금 3대 4잖아. 넓이가 9대 16? 맞아요? 자 9대 16인데 16짜리가 32죠. 그럼 9짜리는 18이 되시겠지? 자 넓이비가 4, 길이비가 3대 4니까 닮은 비는 27대 64 맞아? 27짜리가 81이야. 3배 된 거죠? 그럼 64짜리도 3배가 돼야지. 그럼 192가 될 거예요. 맞니? 여기까지 얘기하면 진짜 닮음은 그냥 끝난 거고 닮음의 조건으로 이제 얘기를 해서 여기까지만 얘기하면 오늘 꼭 하고자 하는 얘기가 끝납니다. 닮음의 조건 이건 세 가지 S, S, S 닮음 보다 이거는 이거를 이제 우리 뭐라고 해요? 이 녀석을 SSS 닮음이라고 얘기하죠. 됐어? 당연히 잘 안 나오겠지. 어차피 우리 뭐 구할 거니까 길이 구하실 거니까 맞아요? 길이 구하시긴 할 건데 굳이 정말 구질하게 내려고 하면 뭐 이런 식으로 낼 수는 있어요. 이렇게 그려져 있고요. 좀 더 산수가 있어요. 이런 식으로 애매하게 그린 것 같은데.
이런 식으로 그림을 그려서 보여줄 수 있기는 하죠. 됐어? 그래서 뭐 얘가 뭐 한 12쯤 된다고 치고 얘가 18쯤 된다고 치고 그러면은 얘가 8쯤 돼야 되는 거고 얘가 6인데 얘가 4가 돼가지고 문제에서 여기의 각도 알려주고 여기 각도 알려주고 여기 각도 알려준 다음에 여기 얼마예요? 라고 물어보겠지. 아니지, 이렇게 주면 안 되겠구나. 여기 그냥 물어봐야겠지. 이런 식으로 나오는 경우가 있긴 할 겁니다. 됐어요? 지금 보시면 어떻게 될 거냐면 ABC라고 하는 걸 본다고 했을 때 ABC가 3대 2대 1의 비율을 갖고 있는 거고 그림을 좀 이상하게 그린 것 같긴 한데 A, B, C A, D, B 같은 경우는 3대 2대 1이기 때문에 얘네 두 개가 닮음이 되는 거고 그러면 이 각과 이 각의 크기가 나왔으면 이 각의 크기를 알고 있는데 이 녀석의 대응각이 여기 있죠. 해서 물어보는 문제가 나오려면 나옵니다. 잘 나오지는 않아요. 사실은 닮음이다라고 하면 너희들한테 각도를 물어보는 문항보다는 대부분 뭘 물어봐? 변의 길이를 물어보죠. 그게 계산하기 더 귀찮으니까. 그리고 사실 이렇게 그리면 똑같지 않을까라는 의문을 가지고 찍어서 맞추는 새끼 수도 있죠. 얘랑 얘랑 생긴 것도 같은 거 아니야? 막 이러면서 이 새끼랑 이 새끼랑 같은 거 아니야? 괜히 두 개 나왔겠어? 너 150 두 개 빼봐. 그래서 맞춘 놈들도 있어서 잘 안 내 사실. 그죠? 자, 두 번째 SAS 닮음. 이건 뭐냐면 두 쌍의 대응 변의 길이가 같고 그 끼인 각의 크기가 같은 경우에 SAS 닮음이 나오는 거고 그래서 제일 많이 나오는 타입의 형태로서는 이게 제일 많이 나오죠. 잘못 쓴 것 같은데? 그림 잘못 그렸네? 에이, 너무 안 맞는데? 왜 이렇게 그렸지? 그림이 너무 안 맞는다. 더 줄이고, 더 줄이고, 더 줄이고. 이렇게 나오는 경우. 이게 제일 많이 나오는 형태고요. 지금 보시면 삼각형 ABC랑 삼각형 ACD가 닮음입니다. 지금 보통 여기 길이를 줘 일부러 눈에 잘 안 들어와요. 그럼 이 길이가 얼마가 될 거냐면 8이 들어가는 거죠. 됐니? 그러면 AB는 18대 12 ABC 삼각형은 3대 2죠. 그 다음에 ACD 삼각형도 12대 8 똑같이 3대 2죠. 그래서 3대 2, 3대 2에 각 A를 공유하고 있는 이런 형태의 애들로 등장을 합니다. 그럼 보통은 너희들한테 여기의 길이값을 이제 20이다 라고 주고 이 길이값이 얼마니? 라고 물어보는 문제로 등장하시겠죠.
됐어? 3대 2니까 3대 2니까 3분의 40 되겠지? 뭐 x값이 됐니? 이러면 돼요. 문제가 나온다. 자, 세 번째 A 닮음. 실제로는 두 쌍의 대각의 크기가 같은 걸 보이고 한 쌍의 대변의 길이비도 줄 거야. 실제로는 줄 건데 안 줘도 닮음은 닮음이다라는 거죠. 문제 풀에서 주긴 하겠지. 안 주면 문제를 못 풀거든. 근데 우리는 두 쌍의 대각의 크기만 알아도 이것만 돼도 닮음은 닮음이다 라고 얘기를 하는 거고, 그림은 사실 이 그림은 똑같은 방식에서 여기다 18 써있고 여기다 12 써놓고 이렇게 그려놓고 얘랑 얘랑 같아요 라고 한 다음에 이거 얼마냐 라고 물어보는 문제로 나오겠지. 됐어? 어차피 각 A를 공유하고 있는 상태에서 ABC 삼각형과 ACD 삼각형은 각 두 개가 같으니까 닮음이 되실 거고, 여기가 18대 12가 나오는 순간 이 삼각형 두 녀석의 이 녀석과 이 녀석의 닮음비가 3대 2인 게 보일 거고, 3대 2가 보이면 여기가 10이라고 써있으니까 이거하고 이거의 비율도 3대 2가 돼야 되니까 x의 값을 구할 수 있겠죠. 그렇게 나오는 거란 말이죠. 근데 이 중에 이 A 닮음 중에서 직각삼각형을 우리가 별도로 빼서 직각삼각형의 닮음을 따로 배우죠. 이유는 이 새끼가 졸라 중요하기도 하고, 직각삼각형은 직각으로 자르는 순간 계속 닮음인 새끼가 튀어나오기 때문에. 그래서 이렇게 되어 있으면 이 녀석에서 A에서 BC에서 수선을 이렇게 내리게 될 것이고, 됐니? 이 길이값 우리가 이렇게 표시를 하게 되고, 여기를 이제 우리가 H라고 얘기를 했을 때 삼각형 ABC라고 하는 녀석과 여기가 점, 여기 X. 그래서 90도 점 X인데, 그럼 여기도 90도 점이니까 여기가 X가 돼야 될 거고, 여기도 90도 X니까 여기가 점이 돼야 될 거고. 맞지? 그러면 90도 점 X로 삼각형의 이름을 불렀으니까 90도 점 X에 의해서 삼각형 HBA, 90도 점 X에 의해서 삼각형 HAC가 다 닮음이겠죠? 맞아요? 그러면 얘네들의 닮음비는 뭐라고 얘기를 할 거냐? 이 녀석에 의해서 뭐 이거부터 쓰죠. CA, AB, CA가 아니라 제일 긴 게 BC, 그 다음에 AB, 그 다음에 AC. 대응점의 순서는 거기 앞에 그냥 쓰는 거야. 그 다음에 두 번째 삼각형에서 가장 긴 녀석이 AB, 그 다음에 BH, 제일 짧은 게 AH, 세 번째 삼각형에서 AC, AH, CH 이렇게 되는 거죠. 됐어? 그래서 우리가 뭐라고 얘기를 하냐? 요 녀석의 비율과 그 다음에 요 녀석의 비율의 관계성에 의해서 BC 대 AB는 AB 대 BH라고 얘기할 수 있죠? 그래서 요 녀석의 내항과 외항의 곱을 하면 AB의 제곱이 BC 곱하기 CH다. BH다. CH는 외항이 없죠. 보통 BH 곱하기 BC라고 하는 거예요. 이렇게 얘기를 했었죠. 됐니? 자, 그 다음에 여기랑 요 녀석의 길이 비에 의해서 요 녀석과 요 녀석의 길이 비에 의해서 여기랑 요 녀석의 길이 비에 잡아주시게 되면 BC 대 AC는 AC 대 CH, 그쵸? 그러면 AC의 제곱은 CH 곱하기
BC. 보통은 얘네 여기 CU라고 CB라고 쓰죠. 됐니? 그 다음에 BH 대 AH는 AH 대 CH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서 AH의 제곱은 BH 곱하기 CH다. 이렇게 됐어? 이 녀석하고 이 녀석 관계에 대해서 BC 대 AB는 AC 대 AH죠? 그래서 원래는 AB 곱하기 AC하고 그 다음에 BC 곱하기 AH의 비율이 같다도 있기는 한데 요거는 굳이 비례식에서 여기서 하진 않아. 안 쓴다는 게 아니라 잘 쓰고 잘 들어. 얘네가 닮음이라서 이렇게 되는 것보다 그냥 이렇게 보셔도 돼. AB와 AC를 곱해서 2분의 1을 때리면 원래 넓입니다. 됐니? BC와 AH를 곱해서 2분의 1을 때려도 넓이에요. 맞지? 그래서 이 녀석은 닮은 관계성에서 보는 것보다 그냥 얘네들 자체는 넓이 관계성에서 이렇게 대용을 이해하는 게 좋습니다. 더 쉬워. 그치? 이렇게 얘기를 했을 때 얘하고 이렇게 돼 있으니까 요거 자체는 외우셔야 되거든? 내가 그래서 뭐라고 외우라고 했었냐면 직각삼각형에서 직각이 잘린 녀석에 의해서 나올 수 있는 세 개의 성분, 즉 요 세 개의 성분 AB 그 다음에 AC AH가 있는 거죠. 됐니? 그래서 AB의 제곱은 여기서 갈 수 있는 두 개의 녀석의 곱 BH 곱하기 CH다. BH 곱하기 BC다. 됐니? 마찬가지로 여기서 이렇게 내려서 이 녀석의 제곱은 우리는 CH 곱하기 CP다. 야, 다 지운 거 아니? 이렇게 된다. 됐지? 자, 그 다음에 여기서 내려와서 이렇게 내려온 AH의 제곱은 BH 곱하기 CH다. 라고 외우시라고 했었습니다. 됐니? 여기까지 얘기하면 우리는 단어의 조건까지가 다 끝. 문제 풀어보고 하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 필수 문제 1번은 스킵. 야, 너네가 해. 필수 문제 2번 할 거야. 필 2번에. 자, 다음에 그림에서 x의 값을 구하시오라고 얘기를 했고요. 필 2번의 1번의 그림은 지금 어떻게 되어 있냐. 왼쪽과 오른쪽을 잘 봐. ABC 삼각형에서 봤을 때 ABC 삼각형에서는 왼쪽이 6이고 오른쪽이 9야. 긴 거 짧은 걸로 본다고 했을 때. 됐니? 근데 옆에 있는 삼각형 ADB에서 봤을 때 긴 게 4고 짧은 게 6이야. 같지? 2대 3이야, 둘 다. 맞아? 그러니까 우리는 ABC 삼각형과 AB 삼각형이 지금 뭐 한다고? SAS 닮은 거죠. 이해됐어? 얘네가 SAS 닮음이기 때문에 결국은 2대 3이라고 하는 녀석. 위치가 좀 다시 바뀌었다. 9대 6은 이게 아니라 9대 6은 6대 4로 써야 되죠. 왜? 크기가 작은 녀석이라서 쓰다 보니까 그냥 막 써놓네. 그래서 이렇게 되는 녀석이고, 그랬을 때 얘가 3대 2라고 쓰고, 큰 삼각형에서는 10, 작은 삼각형에서는 x, x는 3분의 20 이렇게 되는 거죠. 됐어? 자, 2번도 마찬가지야. 2번 삼각형에서 2번 삼각형 ABC에서 봤을 거고, 그 다음에 삼각형, 그 다음에 ABC니까 ABC 삼각형
삼각형 EBD를 보시면 됩니다. 얘네들 각 B를 공유하고 90도 90도 갖고 있는 애들인 거죠. 맞아? 자, 그렇게 되어 있으니 거기 있는 x의 길이를 구하라고 얘기를 했는데 ABC에서 뒷변이 우리가 8 더하기 12, EBC에서 뒷변은 10, 그 다음에 ABC에서 두 번째로 긴 변이 10 플러스 x, 그 다음에 EBD에서 두 번째로 긴 변은 이제 8입니다. 그러면 2대1은 10 플러스 x의 8이니까 x의 값이 6이 나오면 되겠죠. 됐어? 자, 필수 문제 3번으로 끝냅니다. 필수 문제 3번은 자, AB의 제곱이잖아. 자, 이렇게 그려져 있는 거죠. 노란색 나와 있는 거죠. 3번에 1번. 그치? 그럼 3번에 1번 필수. 3번에 1번 노란색 나와 있으니까 12의 제곱이라고 하는 게 8 곱하기 x다. 맞아요? 8 곱하기 x다. x의 값은 그러면 18. 자, 2번은 얘가 누워있는 거긴 하지만 짧은 쪽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는 거니까 BA의 제곱은 6의 제곱은 자, AD 곱하기 AC가 돼야 되는 거야. 3 곱하기 3 플러스 X가 돼야 된다. 됐니? 이쪽이 36이니까 3 곱하기 12가 돼야 될 거고 X의 값이 9가 되겠죠? 맞아? 자,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써있는 3번의 경우에는 높이에 관한 거, 이 빨간색 부분에 대한 걸 얘기를 하고 있으니까 6의 제곱은 x 곱하기 4죠. x는 9.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을 거예요. 그래서 요걸 갖고 다음 시간 숙제로 해오시면 되겠습니다. 아이고, 오늘이 며칠이냐? 23일. 일주일 남았어? 8월달이? 그냥 즐겁지? 8월 23일. 일주일밖에 안 남았어. 8월달. 한 달 있으면 시험이잖아. 겁나 재밌는. 그러면 너네가 이걸 갖고 개념북을 어디까지 해오셔야 되는 거냐면 86페이지까지 해오셔야 되는 거죠. 원래는 뒤쪽은 활용이니까 그냥 해와 라고 얘기를 할 수 있지만 네, 이거는 나편하자고 하는 얘기고요. 너희들도 숙제량이 정리해야 될 부분이 많을 테니 쉽지 않을 겁니다. 이미 다 정리한 주영이만 편하겠죠. 주영이도 어쨌든 간에 76페이지까지에 대한 거 확인을 할 거야. 이렇게 되고 응용국을 볼 건데 안 열려 그치? 비동사 같은 경우는 딴 학생들은 그냥 62페이지까지 하면 되고요. 주영이도 또 확인을 하긴 할 건데 주영 같은 경우는 69페이지까지 확인할 거고 우리 오늘 이거 말고 프린트 나갈 거야. 근데 오늘 빠지신 도어하고 얘네는 프린트고 나발이고 책이나 정리해 오시면 되는 거고 그치? 자 여기까지 하시죠. 프린트 잠깐 복사해서 줄게요. 복사해올 것 같기도 한데 안 가져오고 여기 있구나. 네 어쨌든 여기까지 할게요.